이 공유결합과 금속결합 내용은 했는데요. 근데 다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수능 특강 문제 푸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공유결합과 금속결합. 공유결합은 두 개 이상의 비금속 원자가 전자쌍을 공유하여 형성되는 결합이고, 비금속 원자들은 옥텟 규칙 만족하려면 전자가 뭐 하나, 두 개, 뭐 많으면 세 개까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필요한 거예요. 서로 가져가려고 해요. 서로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뭐 되게 어떻게 보면 현명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옥텟 규칙 만족하기 위해서 전자가 하나씩 있는데, 하나씩 여기 내놓는다라는 표현을 썼긴 했지만 완전히 준다라는 건 아니고, 공유하려고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공유한다. 내놓아 전자쌍을 만들고 이 전자쌍들을 원자들이 서로 공유하여 결합이 이루어진다 라고 쓰여져 있죠. 근데 어떻게 공유하는 거냐면, 이 전자쌍을 서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서로. 얘네가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근데 양전하를 띤 원자 핵들이 서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자쌍을 얘도 잡아당기고 얘도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럼 결합이 되는 거예요. 서로 잡아당기니까. 그래서 이 결합도 사실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결합 전부 다 결합은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하는 거예요. 이온 결합도 그렇고 공유 결합도 알고 보면 정전기적 인력이고, 금속 결합도 정전기적 인력이에요. 자유전자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자유전자와 그 금속 원자 핵하고의 인력으로 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결합을 한다라는 걸 알고 있으셔야 하고, 공유 결합을 할 때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끔 이제 결합을 하기 때문에 결합을 하는 수가 다 정해져 있어. 사실 알고 보면 수소는 헬륨의 전자 배치가 되려면 결합을 하나를 해야지. 원래 하나는 자기 거고요, 하나는 공유하면서 얻은 거지. 그러면 두 개가 되려면 결합을 하나를 해야 돼. 하나를. 근데 17쪽인 원자과 전자 7개인 애들은 하나 해야 돼. 왜냐면 7개잖아. 그래서 8개가 되려면 옥텟 규칙 만족하려면 하나를 해야죠. 그래서 수소랑 염소 뭐 요런 애들, 그러니까 결합을 한 개 하는 애들 있어. 공유 결합 한 개 하는 애들. 그런 애들은 수소, 그 다음에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런 애들은 하나씩만 해요. 하나씩만. 원자과 전자가 이제 하나가 모자라니까. 근데 산소나 이제 두 개 하는 애들 있어요. 두 개 하는 애들은 산소 원자과 전자 6개입니다. 뭐 이런 애들은 2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2개. 왜냐면 8개가 되려면. 그래서 그 다음에 3개 하는 애들 있어. 3개 하는 애들은 질소, 원자과 전자 5개인 애들, 질소, 인, 이런 애들은 3개를 해요. 공유결합 수지. 이게 지금 공유결합 수가 1개 하는 애들 있고 2개 하는 애들 있고 3개 하는 애들 있고 뭐 4개 하는 애가 있어. 4개 하는 애, 탄소, 뭐 규소도 이제 준금속이긴 하지만 비금속처럼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공유결합 할 때. 그러니까 규소는 이제 비금속처럼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은 얘네가 탄소 같은 경우에 원자과 전자가 4개이기 때문에 결합을 4개를 해야지 8개가 되는데, 산소는 2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산소 여기 2개, 그 다음에 이쪽 산소랑 2개. 그러면은 얘네들은 탄소는 하나, 둘, 셋, 넷을 한 거고, 산소는 2개 한 거고, 전부 다 옥텟 규칙을 다 만족하죠. 그래서 근데 이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루이스 전자점식이라고 그리는 게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루이스 전자점식이라고. 그래서 이제 원자과 전자만 표시하는 건데, 이렇게 공유 전자쌍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런 걸 공유 전자쌍이라고 하는 거고, 요런 거를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해. 요런 거를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합니다. 요런 애들. 그 다음에 요거를 좀 간단하게 쓰려면
공유 전자쌍을 결합선으로 표시하는 거야. 결합선으로. 짝대기 하나가 결합이야. 결합. 짝대기 하나 결합인데 짝대기 하나에 전자가 두 개 있는 거예요. 두 개. 공유 결합을 하면서 전자가 두 개가 필요하니까. 그럼 이것도 간단하게 쓰자면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여기에는 이제 하나, 둘, 셋, 넷을 한 거고 산소는 두 개씩 한 거고. 근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만 그리면 비공유 전자쌍을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비공유 전자쌍 따로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결합선과 비공유 전자쌍 합쳐가지고 그려놓습니다. 그럼 이제 공유 결합은 하나, 둘, 셋, 네 개고 비공유 전자쌍은 하나, 둘, 셋, 넷 쌍이고 이런 식으로 표시하거든요. 그 다음에 삼중 결합하는 애들은 탄소 같은 경우에는 4개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하나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4중 결합은 없어요. 3중 결합까지만 있고 4중 결합은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너무 전자가 많이 몰려요. 이렇게 되면 이건 오히려 불안정한 거야. 전자가 여기 8개나 빽빽하게 있다. 이런 건 오히려 결합을 안 해. 그래서 4중 결합은 없고 탄소가 결합하려면은 3중 결합 하나에 단일 결합 하나를 하던가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단일 결합을 4개를 하던가 아니면은 2중 결합에 단일 결합을 2개를 하던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제 3중 결합 하나에 단일 결합 하나를 하던가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보면은 알아요. 이제 보면 요거는 요거구나 이런 식으로 아는데 물론 조금 더 배워야지 구조까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탄소는 결합을 4개를 해야 되고 질소는 3개를 해야 돼. 근데 질소에는 원자과 전자가 5개가 있기 때문에 결합을 할 때 하나, 둘, 3개를 쓰고 나서 2개가 남거든요. 그죠? 그럼 여기에다가 비공유 전자쌍 이렇게 표시하면은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도움이 되는 거죠. 이해 가실까요? 좀 내용을 한 거여가지고 조금 빨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 결합하는 애들 가운데 뭐 단일 결합하는 애들은 뭐 이런 애들을 단일 결합하고요. 이런 애들 단일 결합하고 뭐 이런 애들 단일 결합하고 이런 애들 단일 결합하고 했구나 썼구나. 아이오딘 같은 경우에 단일 결합하고 왜냐하면 17쪽이니까 수소도 단일 결합하고 이해 가시죠? 단일 결합하는 애들. 그 다음에 이중 결합하는 애들 산소는 이중 결합해요. 왜냐면 원자과 전자 6개잖아요. 8개가 되려면 결합 2개 필요해. 산소 이중 결합하고 요런 애도 이제 요런 뭐 에틸렌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요런 거 이중 결합 들어가 있고 이해 가세요? 이중 결합 포함된 거. 그 다음에 뭐 아세틸렌이나 뭐 이런 건 3중 결합이고 탄소 3개 이렇게 결합하는 애가 있고 3중 결합이고 그렇죠? 질소 같은 경우에 3중 결합이고 이해 가세요? 왜 3중 결합하는지 원자과 전자 5개가 있기 때문에 결합 3개를 해야 됩니다. 어저께 수업해가지고 여기 없네. 이거 낙서가 돼 있어요. 자, 공유 결합 물질의 일반적인 성질. 그 다음에 공유 결합 물질은 그 구분을 하셔야 돼. 공유 결합을 했는데 분자로 존재하는 애들이 있고, 분자가 아니라 공유 결정으로 존재하는 애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분자로 존재를 해. 뭐 H2라던가, 뭐 CO2라던가, 뭐 H2라던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떨어져 가지고 존재하는 애들은 분자라고 해요. 분자.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단위. 뭐 이런 게 분자의 정의인데. 가장 작은 입자,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 이런 게 그 분자의 정의인데 근데 공유 결합을 했는데 입자로 존재하지 않는 애들 이건 입자는 아니거든요. 덩어리거든요. 덩어리. 이런 뭐 다이아몬드 이런 거는 공유 결합을 했는데 요 입자 이런 게 아니야. 뭉탱이야. 이런 거는 분자라고 하지를 않아. 그래서 그런 애들은 분자가 아닌 공유 결정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고 분자로 존재하는 애들은 분자긴 한데 그 분자가 고체가 되어 있으면 분자 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자들이 고체 상태로 되어 있으면, 어떤 결정형을 이루고 있으면, 결정은 원래 규칙적인 배열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규칙적인 배열을 이루면 결정이 돼요. 예, 어떤 특정한 규칙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분자로 존재하는 애들이 있는데 분자가 아닌 애들도 있다고. 그런 애들은 공유결정. 근데 분자로 존재하는 애들은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아요. 왜냐면 이 분자 내 공유 결합은 되게 센 결합이에요. 공유 결합 자체는 센데 분자랑 분자 간의 인력은 되게 작아. 이거는 인력이야. 이게 결합이 아니에요. 결합. 단단한 결합이 아니라 인력이야. 잡아당기는 힘. 그게 작기 때문에 얼음 같은 경우에는 0도씨면 녹는 거예요. 0도씨는 높은 온도 아니잖아. 이 드라이 아이스 이런 거는 원래는 마이너스 78도씨가 이제 승화되는 온도일 텐데, 하여튼 얘도 고체 상태로 존재했다가 온도가 조금만 높아지면 승화돼 가지고 다 날아가요. 기체 상태로. 아이오딘도 마찬가지고, 아이오딘도 거의 한 100도씨 정도밖에 안 되는데 녹는 점이. 하여튼 얘네들은 무극성 분자여 가지고 승화성 물질이거든요. 승화성 물질이 3개 있는데 이거는 기억 좀 하시고, 드라이 아이스나 아이오딘이나 아니면 나프탈렌, 이거는 승화성 물질이야. 고체에서 바로 기체로 잘 되는 애들. 근데 얘네들은 무극성 분자예요. 분자 극성에 관해서는 조금 더 배워야 되고, 어찌됐건 대부분 뭐야, 요런 애들은 분자 사이의 인력이 약하기 때문에 어쩐다고? 녹는 점 끓는 점이 낮다. 그 다음에 고체나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둘 다 없다. 고체도 없고 액체도 없다. 단 흑연만 이제 그 자유로운 전자가 존재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흑연만 전기가 통하고, 분자 결정은 분자인 애들이 고체가 되어 있으면 분자 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약한 인력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고요. 부서지기 쉽습니다. 단단한 결합은 아니야. 분자들 간에는 단단한 결합이 아니야. 고체와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 없다. 근데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뭉탱이로 존재하는 애들은 분자라고 부르질 않아. 그래서 모든 원자들이 연속적인 공유 결합에 의해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으면은 공유 결정이라고 하는데,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매우 높아요. 왜냐면 이걸 녹이려면 이게 하나하나 다 따로따로 이렇게 막 움직이려면 이걸 다 끊어야 돼, 다. 그러려면 에너지가 엄청 듭니다. 다이아몬드는 녹는 점이 한 3400도씨 정도 이렇게 돼요. 자, 그 매우 높고 단단하다. 그 다음에 고체와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은 없다. 단 흑연만 예외고, 흑연도 요게 이제 요거 4개의 그 링이 하나의 분자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쭉 연결된 게 쭉 일부분만 그려놓은 거기 때문에 흑연도 공유 결정이고, 근데 이제 조심할 거는 흑연은 이 위에 판하고 아래 판은 점점점이죠. 이거는 분자들의 인력으로 결합된 거예요. 얘는 이제 공유 결합이 아니야. 이거는 그냥 분자 간 인력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작으니까, 분자 간 인력은 작으니까 내가 연필 싹 쓰면은 이제 얘가 판이 떨어지는 거예요. 툭툭툭 떨어져요. 그러면서 글씨가 써지는 거고, 석영은 이제 규소가 들어가 있죠. 근데 이거 공유 결합으로 분류합니다. 이게 준금속이지만, 석영은 그물 구조로 되어 있고 전부 다 공유 결합으로 되어 있고, 요런 애들 뭐 바위 덩어리거든요. 녹는 점 엄청 높은 거죠. 요런 애들은 공유 결정이라고 한다. 됐고요. 그 다음에 금속결합은 금속 원자들끼리 모이면 전자를, 얘네들은 옥텟 규칙 만족하려면 전자를 이렇게 내놔야 되는데, 그 전자가 뭐 이렇게 막 어딜 가는 건 아니고 요 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전자랑 원자 핵하고 잡아당기는 인력이 있는 거야. 왜냐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그런 인력에 의해서 결합된 게 금속결합이고요. 근데 이거는 특이하게 자유전자라고 하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전류 이런 거 잘 흐르는 거고요. 전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열 에너지도 잘 전달이 됩니다. 열 에너지도 전달이 잘 돼요. 그래서 전기 전도성 높고 열 전도성도 높습니다. 그
그다음에 금속 결정은 전기 전도성 크고요. 열 전도성도 크다. 예, 전자도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열 에너지가 전달됩니다. 예. 근데 이렇게 해서 전류를 발생시키기도 해요. 온도가 한쪽 높고 한쪽 낮잖아? 그럼 전자가 그쪽으로 몰려가요.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러면서 전류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전성, 연성이라는 게 크다. 전성은 이제 표짐성이라고 하고 연성은 뽑힘성이라고 하는데, 예, 이온 결정이랑은 다르게 전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도 이 인력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막 두들겨도 옆으로 퍼지면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깨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전성, 연성 크다. 네, 전성은 표짐성, 연성은 뽑힘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뭐 이렇게 뭐 전선 같은 거 만들 수 있어요. 전선, 가늘게 그런 거 만들 수가 있고요. 전성이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물질들 변형해 가지고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끓는 점, 녹는 점은 높아요. 높아. 근데 그래도 제일 높은 게 누구냐면 공유결정이 제일 높은 거예요. 공유결정이 제일 높은 거고, 금속들 가운데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있는 수온도 있죠. 그리고 뭐 갈륨 이런 거는 녹는 점이 낮아서 체온 정도만 돼도 녹아요. 뭐 그런 애들도 있어. 그래도 대부분은 상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녹는 점, 끓는 점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된 거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자 결정은 분자로 이루어져 있고, 공유 결정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죠. 원자들이 결합을 하고 있는 거죠. 이온 결정은 이온으로 이루어져 있고, 금속 결정은 양이온과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분자 결정과 공유 결정은 둘 다 뭐야? 공유결합 물질이에요. 공유결합 물질입니다. 앞에서 충분히 설명한 것 같고, 이온 결정은 이온 결합 물질이고 금속 결정은 금속 결합 물질인데 자, 분자 결정이 녹는 점이 낮아. 그치? 분자 결정 녹는 점 낮아. 그 다음에 전기 전도성 보면은 고체는 없고 액체는 있는 애가 누구야? 이온 결정이에요. 이온 결정. 그쵸? 이온 결정은 고체는 없는데 액체가 돼서 이온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은 전기 전도성 있고요. 금속 결정은 고체건 액체건 다 있어요. 액체 수은도 전기 잘 통해요. 고체, 액체 다 전기 전도성 있다. 고체, 액체 둘 다 없는 거는 뭐야? 공유결합 물질. 공유결합 물질은 흑연 제외하고는 고체, 액체 다 전기 전도성 없습니다. 근데 화학결합의 상대적인 세기를 비교하면 녹는점 같은 걸로 비교하시면 돼. 녹는점이 높으면 원래 결합력이 세가지고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고요. 다이아몬드 어쩐택 3,000 얼마로 되어 있는데 이건 4,400으로 되어 있네. 3,400 같은데 이거 오타 같은데 3,400 같은데. 근데 아무튼 얘네가 지금 다이아몬드가 제일 그 온도가 높잖아요. 결합력이 제일 큰 거야. 공유 결합이 제일 큰 거야. 근데 산화칼슘은 이온 결합 물질이야. 이온 결합 물질. 근데 칼슘이나 알루미늄은 금속 결합 물질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공유 결합이 제일 세고 그다음에 이온 결합, 금속 결합 순이다. 이해가시죠? 옆에 있는 것까지 같이 한 다음에 문제 풀게요. 공유 결합은 비금속 원자들의 결합으로 생성이 되는 거 맞고, 공유 결합 물질은 모두 분자로 존재한다. 이게 틀린 거지. 왜냐하면 분자로 존재하지 않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공유 결정이라고 부르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뭐 예전 책에는 원자 결정이라고 했거든요. 원자 결정. 원자들이 이제 공유 결합으로 만들어진 애들. 아무튼 그런 애들은 분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공유 결합 물질은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없죠. 있다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분자 결정은 구성 입자 사이의 인력이 약해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은 게 맞아요. 분자 사이의 약한 인력으로 이루어진 결정을 공유 결정이라고 한다. 아니죠. 약한 인력으로 이루어진 거는 분자 결정이라고 해요. 분자 결정. 자, HCN이 C는 4개를 해야 돼. H는 1개를 해야 되고 N은 3개를 해야 돼. 이렇게 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단일 결합이 있고
단위 결합이 있고 삼중 결합 있네요. 네, 단위 결합, 삼중 결합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금속 결합은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형성이 되는 거. X. 금속 결합은 물질의 녹는 점이 높지. 높은 거야. 상온에서 고체면 높은 거야. 금속 결합 물질은 외부 충격에 의해 쉽게 부서지지 않고 전성과 연성이 크다. 맞죠? 자, 전기장에 연결했을 때,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극 이렇게 연결한 거죠. 예. 근데 이건 이제 고체일 때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고체를 구성하고 있는 애들 가운데 금속 양이온은 이동하는 건 아니에요. 예. 이동하는 건 아니고 자유전자만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예. 요런 경우죠, 요런 경우. 예. 뭐 요런 경우죠, 요런 경우. 예. 금속 양이온은 이동하는 건 아니지만 원자핵이지. 예, 원자핵이죠. 근데 자유전자만 이동하는 거지. 근데 이게 이제 액체가 되면 어떻게 되나 싶기는 해요. 액체가 되면은 끌려가나? 액체가 돼도 안 끌려갈 것 같은데. 전자는 이동하는데 액체가 되면 금속 양이온이 이동하나? 말이 안 되는데 좀. 그러니까 일부 자유전자는 이동할 수는 있는데 사실 이게 양이온이라고 해서 이거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액체가 되면 어떻게 되나? 끌려가려나? 좀 의문이네. 지금 아무튼 저거는 고체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만약에 액체 상태에서 저러면은 이제 아예 이렇게 분리가 돼야 되거든요. 양이온이랑 전자가 완전 분리가 돼야 되거든. 만약에 끌려가면 안 그럴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이 답은 고체 상태에서 생각을 해주세요. 그다음 5번에 자 고체, 액체 둘 다 전기전도성 없는 애는 뭐예요? 네, 공유결합 물질이다. 근데 공유결합 물질 중에 녹는 점이 낮은 애가 뭐야? 분자결정. 녹는 점이 높은 애가 뭐예요? 네, 공유결정. 요게 흑연 같네. 요게. 아 근데 없다라고 돼 있구나. 고체일 때 없으니까 뭐 하여튼 뭐 다이아몬드나 뭐 그런 거여야 되네. 자, 아무튼 그렇고 전기전도성이 고체는 없는데 액체는 있으면 뭐야? 이온결정. 이온결정이죠. 그 다음에 얘는 둘 다 있잖아요. 둘 다 있으면 금속결정. 네, 구분 충분히 되시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결합의 세기는 공유결합이 더 세다라는 거. 공유결합, 이온결합, 금속결합 순이다. 자, 아니죠. 결합이죠. 네, 근데 공유결합. 아, 근데 그거는 이제 녹는 점으로 판단할 때는 그렇게 판단한 건데, 예, 그러니까 판단할 때는 녹는 점으로 판단한 게 맞아요. 왜냐하면 조건이 똑같은 어떤 그 공유 결정만, 공유 결합만 있는 애들, 그다음에 이온 결합만 있는 애들, 금속 결합만 있는 애들로 조건이 같은 상황에서 판단해야 되니까 녹는 점으로 판단한 거지. 근데 공유 결합을 하고 있으면서 얘는 이제 분자 간의 인력으로 고체 상태로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아까 걔네들이랑 이제 단순 비교할 수가 없죠. 녹는 점으로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걸로 녹는 점을 비교하지는 않지. 왜냐하면 얘네들 녹는 점은 이 결합이 깨지면서 생기는 액체 상태가 아니고 분자 간의 인력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애를 넣는다라고 치면 요거 다음 분자 간 인력 뭐 이렇게 써야지 사실. 그러니까 녹는 점으로만 판단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그거는 이제 조금 조건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분자 결정을 녹는 점으로 해가지고 그 결합력을 비교한다라는 거는 그건 조건이 맞는 게 아니에요. 이온결합이 금속결합보다 세요? 네, 녹는 점을 보시면 얘가 산화칼슘 이런 게 2000도씨 막 이러잖아요. 네, 근데 오른쪽 표에서는 안 그래서. 아, 오른쪽 표에서 안 그랬다고? 5번 표. 네? 5번 표는 좀 달라요.
아 이거 네. 이건 그러네. 근데 이거 아무튼 이건 일반적으로라는 거야.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금속들 가운데 뭐 상온에서 액체인애도 있고, 예. 뭐 나트륨 이런 애도 한 90도씨밖에 안 돼요 녹는 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건 한 철일 거야 철. 예, Fe 철은 이 정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제 분자 결정도 분자 간의 인력은 약하지만 이거 인력은 되게 이거 결합력은 되게 센 거예요. 그러니까 인력이 약한 거지 이 결합력이 약한 게 아니에요. 예, 공유 결합이 더 세다. 예, 아무튼 이건 일반적으로 1번부터 16번까지 풀고 뭐 시간 좀 남으면 3단계도 풀어주시고요. 틀린 것만 좀 할게요. 4번에 자 이게 지금 뭐 전자가 다 그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원소인지도 다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CO2를 그려놓은 겁니다, 이게.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있잖아. 요 B가 이 B가 얘 B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 B가 이거라는 거예요. 얘가 산소기 때문에 이 B2가 얘가 당연히 두 개 있는 애가 얘 B잖아요. C는 한 개만 A는 한 개만 있으니까. 그래서 B가 얘인데 그럼 얘는 이제 산소기 때문에 이가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그럼 얘는 이제 C인데 C는 물론 이제 뭐 마그네슘이 될 건데 요거를 이렇게 쓰면 또 헷갈릴 수 있죠. B가 산소라는 거 산소. B가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A가 2가 되는 게 맞고요. 그 AB2는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죠. 이게 이중결합이죠. 이중결합이고요. 그다음 원자과 전자수가 가장 많은 원소는 A다라고 했는데 A가 탄소거든요. 탄소 원자과 전자 지금 4개이죠. 원자과 전자수 아니네. 탄소가 제일 많은 게 아니구나. 산소가 제일 많네. 산소 B네 B. A가 아니라 B가 제일 많습니다. 산소 6개니까. 그 다음에 몇 번 틀렸죠? 네? 14번. 14번에 A는 수소고 수소는 이제 1쪽이어도 비금속인 줄은 알고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위치 다 알 수 있죠, 그렇죠? 위치 다 알 수 있고요. A와 C는 공유결합한다. 공유결합하죠. HF라고 하는 애가 되는 거예요. HF 공유결합이야 이거. 비금속끼리 결합. 그 다음에 BC2는 분자로 존재한다. BC2 이게 아니구나. BC2 분자로 존재합니다. 요렇게 산소 하나에 플로린 2개 결합되어 있는 분자예요. 분자로 존재합니다. D와 E는 자유전자가 존재한다. 그렇죠. 금속이니까 금속 자유전자 존재하죠. 5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또 몇 번이죠? 15번. 자, 이거를 이제 보고 알아야 되는데 전기 전도성 둘 다 없는데 온도 높은 애가 여기서는 이제 공유 결정 분자 결정 A가. 근데 전기 전도성이 고체는 없는데 액체가 있으면은 이온 결정.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금속 결정이겠죠. 그래서 A와 C는 공유결합 물질이다. 맞지? 그쵸? 분자 결정과 공유 결정이 공유결합 물질 맞죠? 몇 번 골랐어요 혹시? 3번. C는 물에 잘 용해된다. 요거를 좀 얘기를 안 했는데 일단 물에 용해되지는 않아요. 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다이아몬드나 흑연이나 뭐 이런 건데 물에 용해되지 않고 물에 용해가 잘 되는 애들은 이온 결정이 일반적으로 물에 용해가 잘 되고 분자도 잘 안 돼요. 일반적으로는. 물론 잘 되는 애도 있지만 근데 이 분자 결정은 물에 녹는 거 공유 결정은 물에 녹는 건 아니지.
뭐 다이아몬드 이런 거 물에 안 녹잖아요, 그렇죠? 뭐 다윗돌 뭐 이런 거 물에 안 녹아. 됐나요? 네. 5번 예? 15번에 5번. 5번 결정을 이루는 입자 사이의 인력이 가장 약한 것은 A지 A. A. 이거는 분자끼리의 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입자 사이의 인력. 뭐 입자 사이의 인력. 그러니까 결정이라고 표현하는 거랑 좀 다른 의미죠. 그러니까 결합. 결합이라고 표현하는 거랑 좀 다른 의미죠. 그러니까 뭐 공유 결합이 제일 세다. 근데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진 입자 사이의 인력은 약하다 이거예요. 이해 가실까요? 네. 그러니까 공유 결합은 원래 센데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과 물질 사이의 인력은 약하다 이 소리야. 인력이 가장 약한 것은 A입니다. A. 그 다음에 또 뭐 있나요? 틀린 게? 몇 번? 없어요? 네. 잠깐만 섰다가 근데 요 다음 단원도 해야지 요 결합의 극성과 루이스 전자점식 그리는 걸 알아야지 그 문제를 잘 풀 수 있거든요. 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